김해 관광 유통단지 개발에 진척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지는 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27만 평을 어마어마하네요. 짓는 게 앞으로 200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가 벌써 2020년이죠. 공익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단을 잘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이었죠. 이 허성무 창원시장이 마산 도섬에 가서 이 마산 앞바다에서 이 철인 3종 경기 동호회원 10명과 함께 이 바다에서 수영을 했던 소식을 저희도 함께 전해드렸었습니다. 뭐 마산만을 한번 되살려 보겠다 이런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일급수에서만 사는 은어가 50년 만에 창원으로 돌아온 건데요. 그 창원 하천 그 남천과 창원천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은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사실 1970년도에 산업화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 원래 창원 지역의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전부 다 자취를 감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발견된 은어는 이제 일급수의 거의 그 그냥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바다 수영도 하고 스쿠바도 하는데 그 피라미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피라미가 2급수에서 살거든요. 오. 그래서 만약에 피라미가 살면 잠수복이나 래시가드를 입고 수영을 하고 은어가 살면 맨몸 수영을 하는 지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피라미가 저희가 아는 맞아요. 피레미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간혹 은어를 봤다 뭐 이렇게 구설로 떠돌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계기가 이번이었던 것 같고 네. 아까 맨몸으로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에 그렇게 수심이 안 나와요. 일단 공식적으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질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월과 10월 같은 경우에는 은어의 산란기입니다. 그래서 은어가 한번 알을 낳게 되면 지금 연말이 안 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은어가 이제 우리 창원으로 이제 돌아올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에도 아까 뭐 피레미라든지 뭐 다른 이제 1급수 정도 많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뭐 이제 좀 깨끗하게 진짜 맨몸으로 이제 발을 걷고서라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소식 듣고 이제 창원시장이 직접 은어 확인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마산만 덧섬 해역에서 산업화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게 또 은어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다 풀인 잘피라는 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서식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산만과 그 주변 하천이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고 최근에 해양 신도시 섬처럼 매립하면서 전국 최악의 환경 파괴지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순식간에 이런 소식을 극복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아요. 또 멸종 위기종이 뭐 기수갈고둥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다 그러거든요. 기수갈고등.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멸종 위기종이니까 저희가 다들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새로운 어종들 그리고 그런 어패류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맑은 물에 사는 이러한 생물들이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뿌듯해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하긴 했구나. 많은 도움을 우리도 줬구나라는 어떤 뿌듯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앞으로도 또 하천과 이런 마산만이 관리가 잘 돼서 정말 청정 지역 이 이름에 걸맞게 좀 잘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워터파크와 아울렛 주변 나대지 일대가 관광 유통단지 부지인데요. 이 사이에 테마파크, 스포츠센터가 있고 옆쪽에는 호텔과 콘도 등이 들어서야 하는데 아직도 흙이 날리는 부지만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네, 김해 장유에 있는 이 대형 쇼핑 놀이 시설이죠. 김해 워터파크와 아울렛은요. 다들 뭐 한 번쯤 가보시거나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가보셨겠죠. 네, 근데 이 김해 관광 유통단지 속에 속한 이 두 시설을 제외하고는 인근이 가보셨겠지만 좀 휑합니다. 뭐 맞습니다. 인근에 뭐 큰 마트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허허 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김해 관광 유통단지 개발에 진척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김해 관광 유통단지 개발은 사실 어떤 사업인지 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공식 명칭이에요. 이게 1996년 김혁규 지사 시절에 롯데와 경남도 그리고 김해시가 신문호 일대를 이제 개발 계획을 협약을 해서 네. 거기에 27만 평, 88만 제곱미터의 터에 아울렛, 농산물 유통센터, 물류센터, 워터파크, 테마파크, 호텔, 콘도, 종업원 숙소를 짓는 어마어마하네요. 게 아, 핵심인데 네. 이제 일부만 지금 사업이 그렇죠. 시행이 된 거죠. 롯데에서 이 땅을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 김해시 모두 신발 벗고 나서가지고 띄워줬어요. 네. 드디어 우리 경남도에 롯데가 투자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띄워줬는데 협약 이후에 참 안타깝게도 IMF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1998년에 이제 착공식이 처음 진행이 되는데 이후에 200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가 벌써 2020년이죠. 맞아요. 마무리가 거의 장기간 표류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롯데가 이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2단계 정도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에요. 총 3단계 중에 2단계 맞죠, 그렇죠. 맞죠? 3단계가 네. 있는데 2단계까지는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 2단계 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울렛, 롯데 워터파크,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 경남도나 김해시가 좀 메인으로 바라봤던 콘도나 이런 그러니까 관광 숙박시설. 그렇죠. 네. 관광 자원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죠. 맞아요. 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가도 뭐 그냥 진짜 허허벌판, 공기 좋다 약간 네. 이 정도로 좀 인식을 하고 오는데 근데 2단계 사업이 지금 마무리되고 3단계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또 경남도랑 김해시랑 굉장히 뭐 갈등을 겪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입니다. 2013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이제 롯데와 공동으로 이제 장유 1동 지금 모두가 아는 이제 그곳에 김해 관광 유통장지를 좀 조성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17년 만에 이제 투자비에 대한 정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해 관광 유통단지 전체 지분 중 37% 정도를 이제 소유했는데 2,800억 원 정도를 롯데로부터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경남도 투자금이 뭐 1,200억 원대였던 거에 비하면 뭐 좀 많은 이익을 조금 남긴 셈, 한 1,600억 원 가까운 이득을 좀 남긴 셈입니다. 17년 만에 이득을 이제 정산했다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맞아요. 어쨌든 간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고 그러면 투자한 김해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허벌판이라는 이 유통단지를 위해서 도로 깔았을 거고요. 맞아요. 도로 관련해서 또 그 토지 재산세 같은 것도 감면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좀 줘야지 이 단지 조성이 좀 편하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다양한 도로 개설비를 모두 합하니까 873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이 정도를 투자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김해시가 경남도에 한 777억 원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일리 했었죠. 있는 말이긴 해요, 사실. 네, 이제 그 돈이 사실 이제 보조금 지원 항목인데 장유 지역 주민들이 그 계속해서 공사를 하니까 그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 대권 도전 이후로 김두관 지사가 사퇴를 할 때 공식적으로 분배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서 못을 다 박아놨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이제 경남도에서 긴축재정 기조로 지원을 거부하기로 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된 거죠. 김해. 그렇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파크, 호텔, 이제 콘도, 종업원 숙소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 시설에 대해서 뭐 대신 뭐 아울렛이나 지금 복합 쇼핑몰 등을 세우는 쪽으로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 이로 인해서 뭐 시민, 뭐 김해 지역 시민 단체나 뭐 시의회, 도의회까지 이제 뭐 압박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원래대로 이제 추진이 되면 이제 3단계 사업이 조금 원래대로 추진되면서 이제 2016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허허벌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부지는 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아울렛에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임시 개방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경남도 또 미온적인 태도를 좀 보였다면서 이제 뭐 사업 이행 강제금을 또 뭐 부과하라든지 뭐 공익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롯데가 알기로는 2022년 말이나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마치겠다라고 사실 앞서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대로라면 그 대단지를 고작 2년, 3년 만에 다 완성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너무 들고 굉장히 더 지체되면 지체됐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네, 롯데가 수익 사업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도의회 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1996년 롯데는 경남도와 개발계획 협약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쇼핑몰이나 워터파크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놓고 호텔, 콘도 등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지 않냐는 게 이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측은 왜 그러면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가? 결국은 땅값 올라가는 걸 그냥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좀 분통을 터뜨리는 거고 특히 유라 주민들은 이런 단지도의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착수가 4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 공정 현황 보면요. 호텔이나 뭐 콘도나 전부 다 그냥 바닥 정도 다진 게 다예요. 기반. 네, 기반 진짜. 진짜 기반고사. 그래서 한 5%, 4% 유지해요. 1년 동안 계속 그 정도 유지고 가끔씩 포크레인 하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요즘 얼마나 빨리 서는데 건물들이 그렇죠. 그나마 대형마트는 파일 공사까지는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고는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많고요. 6개 시설 가운데 이제 스포츠센터나 종업원 숙소 1개만 지금 일단은 완공이 된 상황이고 여전히 수익성을 좀 따지고 있고요. 또 자금 상황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너무 비판이 많으니까 롯데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호텔이나 콘도 사업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방면에서 조금 이런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롯데에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싶습니다만 김해 시민들이 4년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4년 동안 숟가락으로 흙만 파나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분통을 터뜨렸고 경상남도와 김해시도 왜 묵인을 하느냐고 질타의 맞아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롯데가 수익 사업만 치중했다는 느낌 당연히 피할 수 없고 스포츠 센터는 지었어요. 공정률 99% 이제 준공이 된 거죠. 네. 전국체전을 해야 되니까 이건 안 지으면 너무 비난을 안 받을 돼요. 것 같으니까 맞아요. 지었고 호텔 콘도는 이제 수익성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최근에 김해 오피스텔 아파트 공실이 또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해시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거든요. 그래서 꼼수 착공이라는 걸 들으면서 아까 공정률 4%밖에 안 되는 착공은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과태료 안 물기 위해서. 김해시는 지난 11일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롯데 신동민 회장과 주 개발자인 롯데쇼핑 강희채 대표이사에게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한 건데 내용은 비공개지만 전국체전이 열리는 2024년까지 3단계를 완공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전국체전이 조금 있으면 또 네. 김해에서 열리지 김해에서.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큰 행사인데도 이제 전국체전에 대한 편의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이후에서 또 이제 그 유통 호텔이나 콘도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실제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많은 방문객을 소용할 만한 네.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인근 부산이라든지 뭐 타 지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좀 롯데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 앞두고 지금 김해시에 가장 혈안인 게 숙박시설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숙박시설 모텔밖에 거의 없고요. 호텔 하나예요, 김해시에. 그런데 이제 그 수십만 관중이 많이 온다고 쳤을 때 그 관중뿐 아니라 이제 그 정시장에 참여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출전 선수들, 네. 선수들에 대한 숙박 시설도 지금 다 담보가 되지 않는 아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콘도가 만들어져야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맞아요. 김해에서 그러면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테고 그쵸. 아니면은 김해에서 유치했지만 결국 또 인근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다 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이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상황. 불보듯 뻔한 상황이니까 맞아요. 김해시가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기 계속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해시장이 이제 그 롯데 측에 서한문을 보냈어요. 서한문 발송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롯데 검색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아니 롯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 터전이 부산 경남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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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롯데가 그 롯데 창업주 고향이 울산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남권 부울경으로. 쪽이 네. 아무래도 롯데에 대한 사랑이 크고 롯데의 어떻게 보면 최대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 롯데의 그 이념이 하나 있던데요. 기업보국이라는 이념이 가장 큰 이념이래요. 기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것이라는데 아이, 뭐 국가까지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리 맞아요. 지역에 이런 큰 사안들 많은 기대가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꼭 그 관계자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기업의 이념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말 있으면 강조를- 전화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참고로 전국체전 김해에서 하는 거 2024년입니다. 네. 지금 홍보 한 4년 같이 좀. 남았으니까 4년 남았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네, 좀 진행이 좀 돼야 빨리 되지 서둘러 않나.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튼 지금 모든 상황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실언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민들도 좀 피로감에 있는 상태고 경남도와 김해시는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어느 하나 지금 뭔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데 저희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결단을 잘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슈 썰앤썰은요. 이 김해 관광 유통단지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한 줄 평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래도 가장 애정이 깃드실 것 같은 우리 김해 출입 기자 네, 장보영 기자님께서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를 때 제가 다른 지역에서 처음 왔을 때 여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지?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김해 시민들도 올해부터 있지 않은 분들, 이제 갓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인지 모르실 거예요. 관심을 같이 가지고 정말 롯데가 사회적 기여를 잘 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무서워. 뭔가 무서웠어. 뭔가 무서운 느낌이었어. 자, 그리고 우리 표 기자. 네, 저희 오늘 롯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 좀 다른 방향으로 보면 개발 방향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김해시도 경남도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침판을 좀 고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예전에 부산 해운대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때 지은 건물이 백스코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백스코 건물 빼고는 허허 벌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센텀시티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뭐 백화점, 마트, 미술관, 뭐 공공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방향을 조금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뭐 이제 관공서가 할 수 있는 개발 등을 통해서 오히려 좀 같이 붐업하는 그런 조금 시책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 안 잤죠? 준비한다고요. 좀 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다들 한 줄 평을 열심히 준비해 오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저 오늘 두글두글. 두 줄 평으로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와. 그럼요. 기업의 이윤 추구는 목적이다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회 환원과 공공이익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끝하죠? 끝, 여기서 끝.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요, 이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이 경남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